내가 1920년에 이 땅의 흙을 밟으며 처음 숨을 쉬었을 때 세상은 온통 잿빛과 흙먼지뿐이었네.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오며 내가 목도한 것은 거창한 역사의 수레바퀴만이 아니라 그 바퀴 아래에서 비명 지르며 으스러졌다가 다시금 교활하게 도단하는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이었지. 105세라는 나이는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약 38, 301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의 신의와 배신이 교차하는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의 훈장과도 같네. 일제 강점기의 억압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이웃을 고발하던 이들의 눈빛을 보았고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밥 한 그릇 때문에 형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참혹함을 겪었네. 그때 내가 배운 것은 인간은 본래 악해서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거대한 명제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유기체라는 사실이었지. 자네가 지금 노년에 이르러 누군가의 배신으로 심장이 도려내지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자네의 삶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숲에서 피할 수 없는 가시덤불을 만난 것일 뿐이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환상은 진심은 통한다는 순진한 믿음이라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유전자와 안위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존재이지.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간관계는 보이지 않는 교환 가치의 산물일세. 내가 젊은 시절 대학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것은 스승에 대한 존경조차도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학위 혹은 사회적 평판이라는 기대 이익이 존재할 때만 유효하다는 서글픈 진실이었네. 내가 은퇴하고 영향력이 사라지자마자 그토록 살갑게 굴던 제자들이 차례로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나는 분노하기보다 고개를 끄덕였지.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는 낡은 도서관에 불과했으니까 말이네. 이것을 배신이라 부르며 울분하기보다는 거래가 종료된 시장의 냉정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네. 자네가 마주한 배신이 친구의 금전적 사기이든 자식의 외면이든 혹은 평생을 믿어온 동반자의 기만이든 간에 그 본질은 동일하네. 상대는 자신의 행복이나 이익을 위해 자네라는 변수를 계산해서 제외한 것뿐이지. OECD 가입국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를 상회하고 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근저에는 평생을 헌신하고도 배신당한 노년의 비극이 깔려있네. 통계청 자료가 보여주는 차가운 수치들은 사실 인간의 이기심이 가족이라는 성욕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은 자연계에서 제 몸을 내어주고 죽어가는 거미의 운명과 다를 바 없네. 하지만 인간은 거미가 아니지 않나. 우리는 지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그 운명의 굴레를 끊어내야 하네. 나의 오랜 지인이었던 S를 떠올려보네. 그는 한때 나의 가장 가까운 벗이었고 내가 곤궁하던 시절에 작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지.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내가 학문적으로 명성을 얻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자 그는 마치 자신이 나의 성공을 만든 조물주인 양 행세하며 끝없는 요구를 해왔네. 내가 그 요구를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다고 선언한 날, 그는 내가 평생 쌓아온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지. 그때 나는 깨달았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는 것은 인간의 고질적인 뇌 구조적 결함이라는 것을 말이네. 뇌 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반복되는 자극에 적응하며 처음의 고마움은 곧 무뎌지고 결핍의 불만만이 증폭되네. S의 배신은 그가 악독해서가 아니라 감사라는 감정의 유통기한이 다했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였지. 많은 이들이 배신을 당하면 복수를 꿈꾸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105년을 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일 뿐이네. 복수는 마치 뜨거운 숯불을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아서 상대가 맞기도 전에 내 손바닥이 먼저 타버리지. 노년의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기력은 한정된 자원이네. 이 귀한 자원을 나를 해친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쓰는 것은 마치 침몰해가는 배에서 물을 퍼내기는커녕 옆에 돌을 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네.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내 삶에서 증발시키는 것이라네.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든 말든 나는 나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며 우아하게 늙어가는 것, 그것이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시이자 최고의 응징이라네. 노년의 품격과 치유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 자립에서 시작되어야 하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말하네. 오늘도 나를 지탱하는 것은 내 다리의 근육과 내 통장의 잔고이지 타인의 친절이 아니다 라고 말이네. 자네의 상처가 깊은 이유는 타인에게 자네 인생의 리모컨을 맡겼기 때문일세. 그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자네의 감정이 요동치는 노예의 삶을 살지 말게나. 경제적 자립은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라네. 자식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미리 상속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돈은 단순히 화폐가 아니라 자네가 타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총량이라네. 돈이 있는 노인에게는 배신이 다가오기 힘들고 설령 배신을 당하더라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네. 또한 건강관리는 배신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독소를 뿜어내어 자네의 혈관을 좁히고 뇌세포를 파괴하지. 자네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자네의 몸이 병드는 것만큼 그가 기뻐할 일은 없네. 그럴수록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열심히 걷고 더 깊은 잠을 자려 노력해야 하네. 자네의 신체가 강건할 때 자네의 정신 또한 타인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네. 나는 100세가 넘어서도 매일 30분씩 명상을 하고 1km를 걷네. 이 규칙적인 습관은 나를 배신했던 수많은 기억으로부터 나를 격리하는 방어벽이 되어 주었지.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괴로움은 선택이라는 말처럼 신체적 건강을 통해 감정의 파동을 조절하는 법을 익히게나.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겨울날의 고슴도치에 비유했지.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추위에 떨게 된다네. 노년의 지혜는 바로 그 적당한 거리를 찾는 기술에 있네. 누구와도 너무 깊은 정을 나누지 말게나. 정칭이라는 이름의 끈은
언제든 자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변할 수 있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믿으라는 뜻이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음을 상수로 두고 인생의 방정식을 풀어나간다면 배신은 더 이상 예상치 못한 재앙이 아니라 충분히 계산 가능한 변수가 되지.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라고 탄식하는 대신 올 것이 왔군이라고 덤덤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공을 길러야 하네.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고독의 예술화라네. 고독을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감정으로 치부하지 말고 타인의 간섭 없이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고귀한 시간으로 전환하게나. 나는 지금 혼자 서재에 앉아 옛 문헌들을 읽고 글을 쓰는 이 시간이 내 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단언할 수 있네. 누군가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칭송하지 않아도 내면에 충만함이 있다면 배신은 그저 창밖을 지나는 소음일 뿐이네. 배신자는 자네의 인간관계 하나를 파괴했을지 모르지만 자네의 고립은 오히려 자네의 영혼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연금술의 재료가 될 수 있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우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야말로 배신에 대한 가장 완벽한 승리라네. 세상을 광물학자의 시선으로 보게나. 다이아몬드가 단단한 이유는 탄소 원자들이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결합을 유지하기 때문이지. 자네의 자아 또한 그렇게 단단한 결정체가 되어야 하네. 타인의 배신이라는 망치질이 자네라는 보석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부스러기를 쳐내어 자네를 더 빛나게 만드는 조각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게나. 100여년의 세월을 지나오며 내가 본 수많은 착한 사람들은 대개 배신의 상처에 신음하다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상처를 흉터로 만들고 그 위에 더 단단한 쇠사를 틔워 장수했네. 자네는 후자가 되어야 하네. 인간은 죽을 때 결국 혼자라네.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앞두고 미리 단독자로서의 연습을 하는 소중한 기회일지도 모르지. 자네 곁을 떠난 사람들에게 감사하게나. 그들은 자네에게 결국 믿을 것은 나 자신뿐이라는 인생 최고의 진리를 몸소 가르쳐준 스승들이네. 그들이 떠난 빈자리에 공허함을 채우려 애쓰지 말고 그 공간에 고요함과 평온함을 채우게나. 텅 빈 방에 비치는 저녁 햇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 자네는 이미 치유의 강을 건넌 것이네. 105세의 이 늙은이가 장담하건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에는 배신도 절망도 없네. 오직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만이 남을 뿐이지. 자네가 지금 겪는 풍파는 대양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파도에 불과하네. 파도에 일일이 대응하며 배를 흔들지 말고 저 멀리 보이는 등대를 향해 키를 고정하게나. 자네의 등대는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이 아니라 자네 스스로 부여한 삶의 의미여야 하네. 내가 전쟁통에 원고 뭉치를 가슴에 품고 피난길을 걸었을 때 나를 지탱한 것은 가족의 위로가 아니라 이 글을 완성해야 한다는 나만의 소명이었네. 배신은 자네의 소명을 가로막을 수 없네. 자네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자네의 삶이라는 서사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자네만의 걸작으로 남을 것이네. 이제 그만
그 배신자의 이름을 자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게나. 그를 미워하는 데 쓰는 뇌의 뉴런조차도 아까운 일일세. 그를 용서하라는 성인군자 같은 소리는 하지 않겠네. 다만 그를 무하 시키게나 없는 존재로 여기라는 뜻이네. 먼지처럼 바람처럼 혹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대하게나. 그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자네의 우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자일 뿐이라네. 이 서늘한 무관심이야말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자 치유의 완성이라네. 105세의 긴 여정을 되돌아보니 결국 내 곁에 남은 것은 타인의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내가 묵묵히 지켜온 내 삶의 원칙들이었네. 정직하게 몸을 움직이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는 삶. 이 단순한 원칙들이 나를 한 세기 넘게 지탱해준 힘이었지. 자네도 이제 그 원칙의 성벽 안으로 들어가게나. 배신이라는 화살이 성벽을 때려도 성 안의 자네는 고요히 차를 마실 수 있어야 하네. 그것이 내가 자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지혜이자 진실이네. 자네의 남은 생이 타인에 의한 소동이 아니라 자네 자신에 의한 교양곡이 되기를 바라네. 밤이 깊었구만.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명징하게 빛나는 법이지. 자네의 슬픔과 배신감이 자네 영혼의 빛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되길 바라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는 것은 자네가 그만큼 뜨겁게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네. 하지만 이제는 그 열기를 밖으로 뿜지 말고 안으로 갈무리하게나. 그 온기로 자네의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지피게나. 자네의 고독은 이제 외로움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될 것이며 자네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한 힘을 갖게 될 것이네. 자네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남은 페이지는 오롯이 자네의 의지로 채워질 것이네. 부디 단단하고 차갑고 그래서 더없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게나. 이것이 105년을 살아낸 이 늙은 교수가 자네에게 건네는 마지막 악수라네.